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얘들아? 경우의 수를 공부를 했지, 그치?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확률을 한번 공부 한번 해볼 건데, 확률은 이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자, 우리가 확률을 P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P라고 하고요.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이제 무언가 사건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한번 해보자. 주사위를 던지면 쌤도 서서 수업하려고. 앉아서 수업하니까 살찌는 것 같아서 대만 나와서. 자, 확률은 얘들은 항상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되겠니? 6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뭐 홀수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뭐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이게 바로 뭐야?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어떤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던지는 것 자체가 뭐야? 분모가 되는 거야. 분모. 알겠어? 그럼 분자는 뭐가 되냐? 뭐 주사위를 던진다 그랬을 때 무언가 요구하는 게 있겠지. 뭐 짝수가 나온다, 소수가 나온다, 뭐 홀수가 나온다, 3의 배수가 나온다 등등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사건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분자의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만 잘 여러분이 하셨다면 충분히 잘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맨 끝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봅시다, 이게. 자, 1002번. 10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자, 10개의 제비가 있고, 당첨 제비가 몇 개 있다고, 얘들아? 3개 있다고 했네. 그쵸? 오케이. 자, 제비를 몇 개 뽑는다고? 하나 뽑는다. 그랬을 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했잖아요. 그렇지? 확률이라는 얘들아 항상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떤 그 주어진 조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럼 한 개 뽑을 때, 확률을 구하라. 자,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제비가 3개니까 그냥 3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확률은 무조건 뭘로 나와? 분수로 나옵니다. 1보다 작거나 같은 분수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럼 답이 뭐가 되면 되겠어? 당연히 전체 제비는 몇 장입니까? 10장이 되겠죠? 당첨 제비 몇 장입니까? 3장이니까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약분할 게 없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03번 한번 볼게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을 뽑을 때 여학생이 뽑힐 확률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그럼 분모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한 명을 뽑는다. 그게 바로 분모가 되는 거지. 남자나 여자나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5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학생이 뽑힌다 했고요. 여학생은 몇 명입니까? 3명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있네. 성질.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즉 확률 값이라는 거는 그 말이야.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얘기.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확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음수가 나올 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하면 확률은 자, 전체분의 어떤 A라는 사건이다 라고 한번 보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는 0이 될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그치? 분모는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해당 사건이 0이 되면은 걔는 바로 0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야 돼? 6이 되겠지. 그쵸? 우리 친구들 대답을 좀 하시면 수업이 재밌습니다. 선생님은 신나고. 자, 그런데 제시된 조건이 뭐냐면 7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본다 한번 해봐. 그럼 주사위를 던져도 7의 배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한 가지도 없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걔는 6분의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니까 바로 0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0이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A라는 사건이 나오는 경우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7의 배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만약에 나올 수가 있으면 1이든 2든 3이든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0이라는 것 자체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말하는 거야. 확률이 0이라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이라든지 여러분이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남자가 돼 있을 확률이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어쨌든 그런 거는 일어날 수가 없겠지, 그치?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남친이 생길 확률이라든지 그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하여튼 일어날 수 없는 게 0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얘가 1 되는 경우도 있겠지. 1 되는 경우. 1 되는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돼? 1 되겠어? A의 경우의 수가 전체의 경우의 수하고 같으면 이해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약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6보다 작거나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 이런 거. 그러면 당연히 주사위는 밑에 6개 분모가 6이 되는 거고 6 이하니까는 1부터 6까지니까 6가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라는 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약간 0은 뭐라 그랬지 얘들아?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 1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무조건 일어나는 거. 무조건.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일어나는 게 열린 학원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를 안 하고 놀 확률 이런 거.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확률. 선생님 무조건 수업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확률값은 얘들아 일반적으로 0이라든지 1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어 얘들아?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확률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어떤 그러한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확률은 뭐냐면 전체 경우에서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 6, 주사위 2개를 던진다 36, 주사위 3개를 던진다 216 이런 거. 동전 하나를 던진다 2, 동전 2개 던진다 4, 동전 3개 던진다 8, 동전 4개 던진다 16, 5개 던진다 32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동전 2개하고 주사위를 던진다 4, 6에 24 이런 게 바로 분모값이 되는 거야. 분자는 뭐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랬을 때 던졌는데 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이 붙으면 그러한 가지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 가지수가 바로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고? 확률을 0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이 0이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뭐라고? 분모는 상관없고 분자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면 0인 거야. 분자가 0이라는 거는 뭐지? 어떠한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도 없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뭐라고 얘들아? 1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조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1016번 한번 선생님이 보면 얘들아 동전 2개를 던져. 동전 하나를 던지면 얘들아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야? 2가지야. 앞뒤. 그쵸? 동전 2개를 던지면 뭐가 됩니까? 첫 번째 동전이 앞뒤에 대해서 두 번째 동전이 앞뒤니까 2 곱하기 2 해가지고 4가 되겠지. 그러면 동전 2개, 동전 3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 기말고사의 동전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동전 나올 확률 100%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동전 2개짜리하고 동전 3개짜리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으로 펼쳐질지 한번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동전 2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동전이 있고요. B라는 동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둘 다 뭐가 나올 수가 있겠어? 앞면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A는 앞면 나오는데 B는 뒷면이 나올 수가 있고 A는 뒷면인데 B가 앞면 나올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됐습니까? 둘 다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뒷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정리해 볼게요.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쵸? 앞면이 동전 2개 던졌는데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어? 2가지가 있겠지.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뒷면만 나온다는 얘기니까 뒷면 나온 경우 몇 가지가 되겠어? 1가지가 되겠지. 자, 이걸 문제 한번 풀어보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확률은 항상 얘들아 뭐라고? 분수야. 뭐라고? 뭐라고? 분수. 분모는 뭡니까? 전체 경우의 수. 동전 2개면은 뭡니까? 4. 동전 3개면은 뭐야? 8. 대답 성희야. 동전 3개면은 뭐라고? 6개 아니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요. 곱하기라고요. 더하기 아니에요. 동전 3개면은 뭐라고? 8. 4개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 16.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는 뭐가 되겠어? 동전 하나가 2. 주사위 하나가 6. 그래서 2 곱하기 6 해가지고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동전 2개 던진다. 그러면 분모는 무조건 뭐가 깔리면 됩니까? 4가 깔리면 되겠지. 뭐가 깔리면 돼? 4. 동전 3개는 뭐가 깔리면 됩니까? 8. 알겠어? 여러분 중학교는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나와. 동전 2개, 동전 3개, 아니면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아니면 주사위 2개.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몇 개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4가 될 것이고 모두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중에 몇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 있겠죠.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온대. 얘들아,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온다는 거는 뭐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뒷면이 하나 나오든 적어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뒷면이 하나든 뒷면이 몇 개든 2개든 그 말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분모는 뭐가 돼야 되겠어?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분자는 뭐가 돼야 돼? 뒷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나 2개 나오는 경우를 모두 더해야 되겠지. 그런 경우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그렇죠? 맞죠? 대답하면 안 졸려. 대답해, 대답. 가만히 구경하지 마. 대답해. 쉽잖아. 답은 뭐가 되면 되겠니?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런 쉬운 계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복잡한 계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동전 하나를 더 늘릴게요. 자, 동전 2개일 때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졸면. 개념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돼. 자, 동전이 3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살펴보면은 동전이 2개일 때는 우리가 가지수가 몇 가지였어요, 얘들아? 4가지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동전 3개면 몇 가지라고? 8가지야. 벌써 몇 배가 돼버리는 거야? 2배가 돼. 동전이 만약에 4개면 몇 가지가 된다고? 16가지가 되죠.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2개짜리가 이런 식으로 앞면이 2개일 때, 앞면이 하나일 때, 앞면이 없을 때가 1, 2, 1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정확하게 복습을 하시고 동전 3개짜리 가볼게요. 자, 동전 3개짜리 가보면 졸리시는 친구는 뒤에 잠깐 이렇게 가셔서 좀 하다가 오세요. 자, 3개 다 이렇게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즉 앞면이 몇 개인 경우 얘들아? 3개인 경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앞면이 이제 몇 개인 경우를 한번 해볼까? 당연히 2개인 경우 한번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앞면이 2개라는 거는 A하고 B는 앞면인데 C가 뒷면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A하고 C가 앞면인데 B가 뒷면일 수 있을 것이고 앞면이 2개니까 이번에는 B하고 C가 앞면인데 A가 뒷면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묶었더니 3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앞면이 3개인 거는 한 가지가 되고요. 앞면이 2개인 거는 몇 가지가 됩니까? 3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이제는 앞면이 한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A만 앞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뒷면일 수가 있고요. B만 앞면이고 나머지는 뒷면, C만 앞면이고 나머지는 뒷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겠니? 3가지가 있겠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모두 다 뒷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겠어? 한 가지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동전 3개를 던지면 앞면 기준이나 뒷면 기준 똑같습니다. 1대 3대 3 1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동전 3개까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선생님 질문합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질문해야지. 아나형 질문.
자, 동전 3개를 던졌습니다.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뭐야? 하나요? 앞면이 하나. 3, 아, 네? 동전 3개를 던졌습니다. 앞면이 한 개 나올 확률. 8분의 3? 그치, 8분의 3. 전체 8분의 앞면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들만 되겠지. 그치? 8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졸거나 대답 안 하는 친구들 위주로 질문 시킬게요, 앞으로. 자, 성이 질문. 자,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은? 8분의? 앞면이 2개 이상이니까 2개 이상은 어느 동네입니까? 이 동네죠, 이 동네. 그러면 당연히 그치. 2가지가 3개 있고 3가지가 1개 있으니까 2개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8분의 뭐가 답이 돼? 4가 답이 되고 약분해야 되겠지.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예린이 졸리죠? 질문 안 하면 되겠죠? 물 마시고 와도 돼요. 자, 안나연. 원래 예쁜 애들이 먼저 질문 받는 거야. 왜? 아니 제가 너무 졸려서. 너무 졸려서? 자, 나연이. 좀 이제 수준이 올라가서. 앞면이 동전 3개를 던진다. 앞면이 적어도 하나 이상 나올 확률. 앞면이 적어도 하나 이상 나올 확률. 8분의 7? 그렇지, 8분의 7이지. 적어도 하나라면은 앞면이 당연히 하나 나올 때, 2개 나올 때, 3개 나올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1, 3, 3을 더해가지고 전체 8분의 7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또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잘 들어봐 이제. 선생님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올 확률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앞면이 얘들아 적어도 하나 나온다는 거는 확률 전체는 얼마지 얘들아? 확률 전체. 잘 들어. 이거 다음 내용 할 거 선생님 미리 하는 거야. 확률 전체가 얼마야? 다시 확률 전체가 얼마야? 1. 확률의 합은 1입니다. 확률 전체가 1이야. 자, 확률 전체가 얼마야? 1. 전체가 얼마야? 1. 오케이. 자, 선생님 지금 뭘 질문했냐면은 퀘스천이 뭐냐면 이거야. 동전 3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적어도 몇 개 이상? 1개 이상 나올 확률 이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나인이가 대답을 잘했어요. 8분의 하나 나올 때, 2개 나올 때, 3개 나올 때를 더해가지고 8분의 7로 계산한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냐면은 확률 전체가 얼마라고? 1. 1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온다고 했으니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걔를 뭐 하면? 빼면 앞면이 하나 이상 나올 확률이 되겠지. 다시 여기 보면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3개일 때, 2개일 때, 하나일 때, 0개일 때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쵸? 문제에서 물어볼 때 지금은 너희들이 사실은 뭐 중학교 2학년의 확률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돼? 수능까지는 할 거 아니야. 쌤한테 배울 거죠? 안 도망가고? 어쨌든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인 걸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앞면이 하나 이상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얘는 뭐 사실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일 때 3가지구나, 2가지일 때 3가지구나, 3가지일 때 1가지니까 더해서 7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8분의 7이라고 대답하셔도 상관없어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면 앞면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앞면이 하나 나올 때, 2개 나올 때, 3개 나올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확률 전체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를 뭐하다? 빼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바로 뭔 소리냐? 자, 빼기. 그러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의 확률은 뭐가 됩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는 준비음만 나오는 경우 이거 한 가지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1에서 8분의 1을 빼면은 답이 뭐가 되지 얘들아? 8분의 7. 오케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네요. 여기 자 3번. 자 3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뭐뭐 하지 않을 확률도 좋고요. 무조건 뭐뭐 하지 않을 확률만 이거를 쓰는 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쓸 수가 있어. 알겠니? 근데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냐? 그 얘기야. 그렇게 물어보면 1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뺀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빼는 거야. 그래 버리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차라리 그냥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딱 해버리면 여러분은 편해. 왜? 그렇게만 연습하면 되니까 그냥. 근데 이 A라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5가지가 있어. 근데 다 설명해주면 오히려 복잡해져. 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어려운 거야. 딱 어떤 문제가 풀이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주사위가 동전 3개가 있는데 앞면이 뭐 3개나 1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고 1에서 안 나올 확률을 구해서 빼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한 장 더 넘겨봅시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어에 좀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되냐? 이 단어에 주목하면 돼요. 어느 단어에? 또는이라는 단어에. 알겠어? 그 밑에 보니까 얘들아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동시에라는 말이 있죠? 자, 또는하고 동시에라는 말은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다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또는은 우리가 어떤 계산법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 더하기 계산법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가 일어날 사건을 P라고 그러고 B가 일어날 사건을 Q라고 하면 두 가지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 말이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동시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어 얘들아? 곱한다고 했지. 여기 보니까 사건 A, B가 있습니다. 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A가 일어날 사건을 P, B가 일어날 사건을 Q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별거 없어요. 한번 볼게요. 1017번 갑시다. 1017번 갑시다. 1017번. 자, 보세요. 흰 공 3개, 파란 공 2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들어있어요, 그렇게. 공 몇 개 있어요? 네? 아니, 공 몇 개 있냐고. 공 몇 개 있어요? 전체 공이요? 자, 전체 공수, 공 몇 개 몇 개? 10개요. 아, 그렇지. 10개 들어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자, 흰 공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그렇죠. 잘 읽고 있네요. 한글 다 알죠? 파란 공 몇 개야? 대답 좀 해봐. 몇 개? 2개. 검은 공은? 5개. 오케이. 자, 공 전체 몇 개라고? 10개. 확률은 얘들아 항상 전체 분의 해당 사건이 알겠지? 다시 확률은 뭐라고? 전체 분의 따라하세요. 전체 분의 전체 분의 전체 분의 해당 사건. 자, 1번 갑시다. 흰 공이 나올 확률 전체가 얼마야? 10. 오케이. 10. 오케이? 흰 공 몇 개? 답은 10분의? 됐어.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온다. 10분의? 5. 됐습니까? 10분의 5니까 뭐 2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흰 공 또는 검은 공은? 흰 공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3. 검은 공은 10분의 5. 뭐 하라고 얘들아? 더하라고. 10분의 8. 답은 5분의 4. 이렇게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역시 여러분 에이스야. 자, 여기 봅시다. 농구 얘기 한번 할까요?
자, 두 농구 선수 A, B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각각 0.4, 0.7이다. 0.4라는 거는 뭐 10분의 4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5분의 2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확률 계산할 때는 확률 자체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온단 말이야.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수야, 분수. 뭐라고? 분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곱하기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죠. 통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더하기 같은 경우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됩니까? 통분을 해야 되겠죠. 더하려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갈 때 5분의 2로 갈 수도 있지만 5분의 2보다는 10분의 4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만 뭐 하면 되는 거야? 기하분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어쨌든 갑시다. A라는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바로 뭐라고 얘들아? 몇 분의 몇? 오케이. 자, 10분의 4예요. A가. 자, B는 얼마입니까? 자, 각각 한 번씩 자유투를 던졌다. 두 선수가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모두 성공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 자, 두 선수가 모두 성공하려면 당연히 A도 성공해야 되고 B도 뭐 해야 되겠어? 성공해야 되겠지. 자, A도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B도 성공해야 되겠지.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인자 아니면 동시에 즉 연달아 이어지는 거냐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이제 앞으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면 진짜 헷갈립니다. 알겠죠? 자, 얘는 당연히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뭐가 됩니까? 7 해가지고 100분의 28 약분하면은 25분의 7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 문제 하나 가지고도 두 선수가 모두 성공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한 선수만 성공할 확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 확률은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 얘들아, 한 선수만 성공할 확률은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두 가지가 있어. 왜 두 가지가 있냐? A는 성공하면 B는 성공하지 않아야 되겠지. 또는 A가 성공하지 않으면 B도 성공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럼 그 두 가지를 각각 구해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자,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한다.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한다라는 거는 그럼 뭘까? A만 성공할 확률을 구하고 B는 못하고 B만 성공할 확률을 구하고 A는 못하고 둘 다 성공할 확률을 구하고 세 가지가 있어. 그거를 뭐 해야 돼? 각각을 구해가지고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다는 거야? 확률 전체 1에서 빼는 거지. 뭘 빼는 거야?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구해버리는 거야. 둘 다 못하는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한 명은 성공할 거 아니야. 자,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이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A라는 친구가 있어. B라는 친구가 있어. 알겠니? 알겠어? 알겠어? 자, 정신 차리고. 자, A, B 두 친구가 있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지금 니네는 뭐 이 말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무언가의 결과가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뭐야?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그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한 모든 거는 뭘로 생각하면 좋냐? 동전으로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동전. 왜 그러냐면, 동전을 던지면 결과가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와. 뭐, 앞면 아니면? 그러니까 당연히 얘 같은 경우도 뭐가 나와? 성공한다를 앞면. 성공하지 못한다를 뒷면을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아까 동전 2개짜리는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아주 단순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A도 성공하고 B도 성공한다. 이거는 둘 다 성공한 거죠. 맞습니까? 자, A는 성공하는데 얘는 성공하지 못해. 얘는 성공 못했는데 얘는 성공해. 이거는 뭡니까? 둘 중에 한 명만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둘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을 거란 얘기야. 알겠어? 선생님이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성공한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10분의 천천히 불러서 여러분도 하세요. 10분의 얼마? 7. 100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볼게.
A는 성공하지. 그러면 10분의 뭐가 되겠니? 4가 되겠지 당연히. 그쵸? B는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7이야. 그러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뭘까? 10분의 3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10분의 3 하면 100분의 뭐가 되겠어? 12가 되겠다.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자, A는 성공을 뭐해? 못해. 그럼 A가 성공 못할 확률은 10분의 뭐가 되는 거니? 6이 되겠지. 그치? 자, B는 성공해야 되니까 10분의 뭐가 되겠어? 7. 그럼 1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40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마지막 둘 다 못해. 10분의 뭐가 되겠어? 6. 10분의 뭐가 됩니까? 3. 1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28, 12, 42, 18 다 더해봐. 얼마예요? 더했더니? 더했더니 얼마예요? 100분. 잘 모르겠어요? 자, 저 동그라미 4개. 야, 돌면 어떡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4개 더해봐. 얼마야, 빨리? 얼마? 그게 바로 뭔 소리야? A하고 B라는 사람이 자유투를 할 때 당연히 성공한다, 둘 다 한다, 둘 중에 한 명이 한다, 둘 다 못한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00분의 이렇게 분자들을 다 더해보면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 10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자, 다양한 질문 다시 해볼게요. 이거 하나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되게 편하다고. 둘 다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뭐가 답이야? 얘가 답이야. 알겠어? 한 명만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그럼 뭐가 답이야?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답이라고. 한 명만 성공이면. 알겠니? 둘 다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 그럼 뭐가 답이 되는 거니? 얘가 답이 되겠죠. 적어도 한 명만 성공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답이겠어? 한 명 성공하는 거하고 두 명 성공하는 거 합칠 이만큼이 답이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이 확률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도 변형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말 한마디 조사 하나만 바꿔버리면은 그냥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형이나 이런 거하고 조건 자체를 같이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모두 성공할 확률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래서 모두 실패로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아니면 두 사람이 모두가 아니라 적어도 한 명, 적어도라고 단어 바꿔버리면 완전히 딴 문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이거를 어떻게 풀었더라를 암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초부터 꼼꼼하게 여러분이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꺼낸 것을 다시 넣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요. 꺼낸 거를 다시 넣지 않고 꺼내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문제로 바로 갈게요. 자, 1022번 갑시다. 7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당첨 제비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2개가 있어요. 자, 보니까 7개의 제비가 있는데 당첨 제비가 몇 개? 2개가 있다. 자, 상자에서 연속해서 제비를 하나씩 2번을 뽑겠다. 2번 모두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첨 제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잖아. 자, 문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처음 뽑았을 때 처음 뽑은 제비를 다시 넣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제비를 뽑고, 확인하고, 다시 그 제비를 넣은 다음에 다시 흔들어서 뽑겠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두 번째는 뭐야? 처음 뽑은 제비를 뭐 한다고? 넣지 않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자, 1번으로 만약에 풀면 당첨 제비가 둘 다 나오는 거 알겠지? 그럼 처음에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7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거 다 이해되시죠? 제비가 7개가 있고 당첨 제비가 2개가 있으니까 7분의 2가 되겠지. 그치? 자, 제비를 다시 넣었어. 제비를 다시 넣었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 뽑을 때하고 상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아지겠지? 쉽게 말하면 다시 제비를 넣으면 제비가 다시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두 번째 뽑을 때도 당첨 제비가 나오면 7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면 답은 49분의 뭐가 됩니까? 4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처음 어쨌든 뽑을 때는 뭐가 됩니까? 7분의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자, 7개가 있는데 하나를 뽑았어. 그게 당첨 대비야. 근데 걔를 넣지 않겠대. 알겠어? 그럼 바구니 속에는 지금 몇 개 제비가 있습니까? 6개 있죠. 당첨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친구가 만약에 뽑았는데 당첨 제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6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때는. 자, 6분의 1. 그러면 약분하니까 얘 3이 되겠죠?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1분의 1.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다시 넣느냐, 다시 넣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이 완전히 뭐합니까?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넣겠다는 거는 보면은 처음하고 두 번째가 뭐 하는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뭐 약간 팁을 주면 다시 넣겠다는 거는 나오는 결과물이 반드시 뭘로 나오냐? 나옵니다. 제곱수로. 뭘로 나온다고? 왜? 똑같은 거를 몇 번 곱하는 거니까? 두 번 곱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제곱수야. 알겠어? 그러니까 49도 당연히 7의 제곱이지 4는 당연히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런데 제비를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제곱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문제 갑시다. 자, 1028번 문제네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여기 보세요. 주사위 몇 개 던진다고 얘들아? 자, 주사위 2개 던지면 우리는 분모를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36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자, 연습. 주사위 하나, 분모 얼마? 대답. 주사위 하나 얼마? 주사위 2개. 3개까지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3개는 216이야. 뭐라고? 216. 자, 그러면 동전 하나? 대답하라고 얼마?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내년 3월에는 벗는다니까. 하여튼 내년 3월 되면 이제 다 죽었어. 대답 안 하는 애들. 자, 동전 3개. 얼마?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얼마? 동전 2개, 주사위 하나. 초등학교 맞죠? 그렇지, 우리 곱하기 연습하는 거지 지금. 자, 동전 하나, 주사위 2개. 너무 어렵다, 그치? 이건 우리가 한 3학년 돼야 배우는 건데. 초등학교 3학년 돼야, 그치? 자, 내가 너무 어려운 거지. 우리 2학년 때 3학년 걸 요구했네, 내가 잘못했네. 자, 다시. 2개의 주사위다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분모를 뭐로 생각한다? 오케이. 36. 그러면 자, 36분의 두 눈의 수의 합이 뭐라고?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9다 라고 하면 A 주사위. 자, B 주사위 해보자. 1이면 돼요? 안 돼요? 2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면 7이니까 그래 안 그래? 3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6. 4면은 5면 4, 6이면 얼마? 7 돼야 안 돼요? 그럼 이만큼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몇 개가 되겠어? 4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쵸? 쌤 계산하는 거 보면 확실히 1차 함수나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내용 자체는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쌤 푸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니네! 이 생각 한다고. 근데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6분의 4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되겠니? 그치, 9분의 1이 답이 된다. 자, 1032번. 자, B 플러스 문제는 선생님이 선택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만 해줄 테니까 보시고. 자, B 플러스 문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 가이드를 그렇게 했어요. 자, 숙제 가이드를 어떻게 했냐? 자. 아니, 이러면 안 될 거야. 설마.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데. 자, 숙제 가이드를 어떻게 했냐면, B 플러스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몇 명만 풀라고? 내 친구들은 풀라고 의무적으로 해? 내 친구가 누군지는 알죠? 선생님, 저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딱 나연이가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4명 친구들은 무조건 풀고 나머지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면 좋아요. 어쨌든. 알겠어? 뭐는 안 하겠다고? 강요는 안 하겠다는 얘기야. 나머지 4명한테만 강요하겠다는 얘기야. 자. 봐봐. B 플러스. 이거 하고 쉬자. 아니다. 하나 더 하고 쉬자. 이거 하고. 자. 자. 어제가 한글 날이었는데, 그치? 한글 연습하는 거 있죠? 방금? 이거. 자, 그러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역의 화살을 한번 쏘아서 이가 적힌 부분을 맞출 확률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그러니까 이가 적힌 부분을 맞춘다는 건 어디를 맞추면 좋겠니, 얘들아? 여기를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 안 그래? 자, 이거는, 그럼 얘들아, 분모가 뭐가 되니, 분모가? 분모는 이 가장 큰 원의 넓이가 분모가 되는 거야. 뭐라고? 가장 큰 원의 넓이. 알겠어?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도너츠 모양의 가운데에 있는 이만큼의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넓이 얘들아 어떻게 구하지 너희들이? 원넓이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모두 다 같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도 1, 얘도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가장 큰 원은 반지름이 얼마라는 얘기야? 3. 다시 얼마라고? 3. 가장 작은 원은 반지름이 얼마야? 1.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얼마야?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선생님이 가장 작은 원을 A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원을 B라고 하고 세 번째 원을 쌤이 C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A1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파이가 되겠죠. 얼마가 된다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니까 당연히 파이가 되겠죠? 자, B1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4파이가 되겠죠. 몇 파이? C는 뭐가 되겠어? 9파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맨 여기 이제 그 빨간색 부분에 있는 넓이는 바로 뭐가 되냐? 당연히 그냥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늘색? 어쨌든 이거 파란색이니? 하늘색이요. 하늘색. 자, 하늘색 부분 도너츠 모양의 넓이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B1의 넓이에서 A1의 넓이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4파이에서 파이를 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파이가 되겠지. 자, 그다음 마지막 노란색 부분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9파이에서 얼마를 빼면 되는 거야? 여기 B1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그럼 4파이를 빼니까 뭐가 되겠어? 5파이가 되겠지. 이거 재밌습니다. 보세요. 뭐가 재밌냐면 자, 여기 안에 있는 게 얘들아 얼마라고? 뭐라고? 파이야, 파이. 얼마? 그럼 여기는 몇 파이라고? 3파이에 3파이. 알겠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라고? 자, 쌤이 하나 더 그려볼게. 이렇게. 짠! 오케이. 똑같아. 이렇게. 알겠어? 그럼 얘는 얘들아 느낌상 몇 파이일까? 7파이. 그렇지. 그래. 수학이 그래도 재밌는 거야. 왜? 있어 규칙이다. 규칙이. 알겠어? 그래서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관역을 만나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을 때 각각의 넓이들은 어떤 거를 하고 있냐? 연속된 홀수를 띄고 있다 생각하면 돼. 가장 작은 게 1파이, 두 번째가 3파이, 세 번째가 5파이, 네 번째는 7파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파란색 부분을 맞출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 분해? 전체 분해. 뭐 분해? 전체는 몇 파이가 됩니까? 9파이가 되겠죠. 가장 큰 거. 그 중에 파란색 몇 파이가 됩니까? 3파이. 약분하니까 다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할만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이거 뭐야? 확률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왜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저 A, B 더하라고. 아, 진짜.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고? 2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 라고 했네. 그쵸? 자,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뭐라고 한다고? X. 두 번째 뭐라고 그런다고? 자, 그럼 봅시다. 여기로 와봐. 자, 여기로 온 게 아니라 저기 봐. 자, X가 그대로 Y가 있어. 알겠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6이겠죠. 맞아요? 자,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뭐겠습니까? 6이겠죠. Y. 주사위니까. 그쵸?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 이러한 식을 뭐 한다고 얘들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자,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되냐? 분모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분모 얼마야? 36. 왜? 주사위 2개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동전 2개는 4, 동전 3개는 8개, 주사위 하나 6개, 주사위 2개 36개.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36이 됩니다. 분모는. 분자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이것이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이제 볼게.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자. x에 1. 뭐 넣어본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얼마가 됐어? 2가 됐지, 2. y는 뭐가 되면 되겠어? 5가 되면 만족하겠지. 개뿔도 아닌 문제네요. 쉽게 말하면 x가 1이면 y는 뭐가 되면 되겠어? 5가 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x가 2면 2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시 2면 얼마입니까? 3이죠. 2x가 4는 거. 그러니까 x가 2에 들어가면 2x가 4는 그렇게. y 얼마면 됩니까? 3 되면 되겠지. 맞지? 응. 자, x가 3이야. 얼마면 돼? 1이면 되겠지. x가 4야.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되긴 하겠지만 주사위는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안 되겠지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몇 가지의 경우만 나오는 거니? 세 가지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를 여기에 살포시 이렇게 이쁘게 올려주시면 게임 끝나는 문제예요. 함수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약분하면 답이 뭐가 되겠어? 12분의 1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한 문제 하고 이제 끝냅시다. 1037번. 아니 쉰다고. 흰 공 몇 개? 대답 빨리빨리 하자. 흰 공 몇 개? 3개. 빨간 공 몇 개? 7개. 합쳐서 몇 개? 예! 자. 쌤 진짜 나이 먹고 진짜 애쓴다 그치? 내가 진짜 니네하고 놀아주는데 애쓴다 진짜 내가. 자, 달려볼까? 자, 봐. 흰 공이 나올 확률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빨간 공 3개, 아니 흰 공 3개, 빨간 공 7개가 나오면 여기다가 처음 연습할 때는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전체는 몇 개? 10개. 이 전체가 바로 어디 들어갈 친구니? 분모. 어디? 어디? 오케이. 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 당연히 전체 분의 흰 공의 개수가 돼야 되겠죠? 10분의 얼마?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2번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0이다. 맞아 안 맞아? 아니죠. 얼마입니까? 10분의 7 됐습니까? 노란 공이 나올 확률 노란 공 있어 없어? 절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빵! 흰 공 또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생각을 해봐. 얘들아 또는 이 또는 그래 안 그래? 또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10분의 흰 공 얼마? 3 빨간 공 얼마? 10분의 얼마?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어차피 얘들아 들어있는 공이 뭐하고 뭐밖에 없어? 흰 공하고 빨간 공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서 한 개를 뽑는다면 당연히 흰 공 아니면 뭐가 나오는 거야? 빨간 공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항상 뭘 뽑더라도 항상 얘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항상 나올 확률이 바로 뭐라고요? 오케이. 흰 공이 나올 확률과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같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오케이. 출발합니다. 혹시 그 시험 1040번. 자, 수연이를 포함한 6명의 후보가 있는데 대표 몇 명을 뽑는다고?
2명을 뽑는데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야. 잘 들어봐. 얘들아,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모든 경우의 수지. 모든 경우 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6명 중에서 대표 몇 명을 뽑는 거야? 2명을 뽑는 게 모든 경우 수야. 이해되겠니? 네. 자, 그러면 6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6 곱하기 5 분의 1 곱하기 2. 시간 배웠죠? 대표 뽑는 거는 직책이 똑같기 때문에 6 곱하기 5만 하면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1 곱하기 2로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누시면은 뭐가 됩니까? 3이 돼서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뭐가 되냐? 15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분자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수연이가 뽑히지 않는데, 알겠어?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수연이가 뽑히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론은 얘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 6명이 있는데 여기 수연이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분자는 수연이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수연이 무조건 뭐 해버리고 빼고 5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되겠어? 2명 뽑으면 되겠지. 그럼 그 2명 안에는 수연이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모는 수연이까지 포함해서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왜? 여기는 모든 경우의 수니까. 알겠니? 분자는 뭐라고? 얘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야. 요구사항이 뭐야? 대표 중에 누구는 없으면 좋겠다고? 수연이는 없으면 좋겠다고. 누구는 없으면 좋겠다고? 수연이 없으면 좋겠다고. 알았냐고? 자, 수연이는 없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를 빼고 얘들아? 수연이를 빼고 몇 명 남았습니까? 5명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 그럼 뭐가 되겠어? 5 곱하기 4 1 곱하기 뭐? 약분하니까 2가 돼서 5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약분하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이렇게 5번이 답이 됩니다. 이 확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선생님 설명한 거 이렇게 보면 좀 별로 이렇게 단순해 보여요. 계산도 생각보다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울 게 없잖아, 그치? 근데 확률에서 핵심은 얘들아 과연 뭘까? 아,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가 풀겠다는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 아이디어가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식을 세워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이디어가 없으면 확률 문제는 아예 못 풀어요.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반드시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라는 건 뭐냐면 6명에서 2명 뽑는 거구나. 그게 몇 가지지? 이거라고. 알겠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분자라는 거는 뭐라고? 분지에서 요구하는. 수연이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수연이는 그냥 뭐하고? 빼고 나머지 5명에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045번이네요. 1044번 하나 합시다. 1044번. 자, 1부터 4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40개의 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나온 수를 70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잘 봐. 1부터 40까지가 있는데 한 개를 뽑아서 나왔어. 만약에 뭐 5가 나왔다고 해보면 5를 뭘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70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그 수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이야. 유한소수가 뭐 할 확률? 아닐 확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다 틀려요. 못 풀어요.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들아 무엇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푸냐? 1에서 뭐에서? 1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전체를 말하는 거야. 확률 전체가 1이니까 알겠지? 자, 전체에서 그럼 누구를 빼면 되겠어?
유한소수가 될 확률을 빼버리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들 1학기 때 공부를 했겠지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가 많겠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아니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겠지. 왜?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지? 다 반납했어요? 유한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와 5만 있어야 되는 거지. 2나 5가 아닌 뭐 3이나 뭐 5나 아니 3이나 7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2나 5만 있었던 거는 그걸 이제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한수수가 가능했던 거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유한수소 1 확률 이거를 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체에서 유한소수 1 확률을 빼니까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이 되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70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1부터 40까지에 적힌 공이 있다. 하나의 공으로 뽑아 나온 수, 이 뽑아 나온 수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x를 뭘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70으로 나누겠다는 얘기니까 걔는 어떻게 되느냐? x분의 뭐가 됩니까? 70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얘가 뭐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유한소수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유한소수가. 그래서 나는 이제 70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 거예요.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70이니까 10 곱하기 7이니까 10은 또 2 곱하기 5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이 x라는 친구가 누구를 없애줘야 돼? 7을 없애줘야 되겠지. 그럼 x가 7을 없애주려면 x는 무조건 누가 되면 됩니까? 7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라는 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7의 배수가 되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1부터 40까지 중에서 7의 배수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겠죠. 5, 7에 35니까 7, 14, 21, 28, 35 5개 있지. 그래 안 그래? 즉 x라는 값이 7, 14, 21, 28, 35라는 값이 나온다면 그 x값이 7을 없애주면서 뭐가 되는 거야? 유한소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5개가 아닌 나머지 몇 개? 35개가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유한소수가 아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한소수 1 확률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40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0개의 카드 중에서 몇 장만? 5장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40분의 5라는 거는 약분하면 뭐가 돼? 8분의 1이 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바로 뭐가 되냐? 1에서 8분의 1을 뺀 8분의 7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확률 문제는 쉬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로 가는 약간 문지기 문제야. 초입이 있는 문제야.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전에 배웠던 유한소수, 도형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바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자,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36. 오케이. 36이 생각나야 돼. 분모가 36이야. 자, 적어도 한 개는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홀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적어도 하나가 홀수가 나온다는 거는 봐봐. A 주사위 있고 B 주사위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얘도 홀이고 얘도 홀. 얘도 얘는 홀, 얘는 짝. 얘가 짝, 얘가 홀, 얘가 짝, 얘가 짝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모두 구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뭐가 더 낫다고? 전체에서 이거 하나만 구해서 뭐 하면 돼? 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해되겠니?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누구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짝짝 나오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야. 짝수만 나오는 경우를 빼면 어쨌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아니면 둘 다든 홀수가 반드시 뭐 할 거니까 나올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6분의 3이 되겠죠. 왜? 6가지 숫자 중에서 짝수는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그쵸? 자, 두 번째도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6분의 3이 되겠지. 지금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은 얘네는 뭐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1 빼기 뭐가 되겠니?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 해서 몇 번?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들아 다 주사위 아니 동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 동전이 안면 두 면이잖아. 주사위 홀수 얘기하면 홀수 아니면 뭐가 되는 거니까?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둘 다 뭐 앞면 이런 식으로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뒷면 하나 앞면 하나 뒷면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좀 아직은 복잡하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너희들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A가 홀일 때 B가 홀, A가 홀일 때 B는 짝. 이번에는 A가 짝인데 B는 홀, A가 짝일 때 B도 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짝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부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따지셔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적어도 하는 게 홀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데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더해도 당연히 답은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모두 더하는 게 얼마라고? 1이라고 1. 확률이 합이니까. 결론적으로 1에서 이런 경우만 구해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1049번 갈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으니까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36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뭐하고 얘들아? 3 되는 경우나 또는 뭐 되는 경우? 4 되는 경우를 말하겠지. 그러면 자, 36분의 3이 되는 경우 또는 4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겠지. 3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A 주사위하고 B 주사위라고 한번 해보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1일 때 2, 2일 때 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지. 네. 이거 뭐 충분히 되시죠? 아, 두 가지겠구나. 더하기.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3, 1 이렇게 몇 가지가 있겠어? 세 가지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6분의 뭐가 답이 되는 겁니까? 5가 답이 되고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네, 다녀오세요.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자, 1055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주사위 던지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학교에서는.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래. 6의 약수 얘들아 뭐가 있니? 1, 2, 3, 6. 그렇지, 이렇게 1, 2, 3, 6 있겠죠. 자, 두 번째 3의 배수. 3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3하고 6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6개 분의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뭐뭐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곱하기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분의 3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하니까 3분의 뭐가 되고 2가 약분하면 3분의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하시면은 답은 9분의 뭐가 된다? 4번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저기서 1060번입니다. 두 야구 선수 A, B가
안타를 칠 확률이 9분의 5, 5분의 2다. 자, 여기 보니까 적어도 한 선수는 뭐 한다고 얘들아? 안타를 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것도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A 선수 얘들아 B 선수라고 하면 치고 못 치고 못 쳤을 때 치고 못 쳤을 때 못 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친다라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몇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이 세 가지 경우를 말하겠지. 세 가지 경우. 아까 했던 것처럼 구하고 구해서 더해도 당연히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가 편하다고? 그냥 1이 전체니까 전체에서 이 네 번째 경우만 구해서 뭐 하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지. 선생님 이 문제는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선생님이 구해보도록 하면, 자, 여기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얘 치고지 그래 안 그래? 치고니까 뭐가 되겠어 얘들아? 9분의 5 곱하기 5분의 뭐가 된다고? 2. 그러면 45분의 뭐가 된다고? 1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고 안 치고잖아. 그치? 쳐야 되니까 얘는 9분의 뭐가 되겠어? 5가 되고, 자, B는 안 치고잖아. 치는 게 5분의 2니까 안 치는 거는 뭐가 되겠어? 5분의 3이 되겠지. 자, 그래서 5분의 3. 그러면 얘는 45분의 뭐가 됩니까? 1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안 치고니까 얘는 9분의 뭐가 되겠어? 4. 얘는 5분의 뭐가 되는 거니? 2. 그래서 45분의 뭐가 된다? 자, 안 치고는 뭐가 됩니까? 9분의 4 곱하기 5분의 뭐? 3. 그래서 45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자, 선생님 여기서 약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이렇게 세 개를 모두 더할 거면 당연히 약분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분모들이 달라지잖아. 그럼 내가 또 통분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뭐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서 아껴 드세요. 식지 않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를 모두 더한 다음에 분자를 뭐 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더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고. 알겠니?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선생님 어떤 거를 더 추천하고 싶냐면 1에서 이 마지막 경우 어떤 경우? 이 경우를 뭐 하라는 얘기야? 빼란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45분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약분하면 3으로 약분됩니까? 3 약분하면 15분의 뭐가 되죠? 4가 되겠죠? 그럼 15분의 4를 빼니까 15분의 뭐가 된다? 11. 몇 번다?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1064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치료율이 90%인 약이 있습니다. 치료율이 90%라는 거는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90%라는 거예요. 퍼센트라는 거 말 자체가 뭐니 얘들아? 100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퍼센트가 아닌 실제 수로 나오려면은 걔를 뭘로 나누는 거야? 100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는 치료 90%라는 말은 실제 어떤 수를 말하는 거야? 100분의 90을 말하는 거지. 0.9를 말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퍼센트라는 거는 어떤 수에다가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봐. 어떤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할인율이 0.257입니다. 이러면은 뭐 하겠어? 아, 뭐래?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 할인율은 15%입니다. 그럼 어때? 좀 편하잖아. 근데 15%라고 안 하고 우리 가게 할인율은 0.15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야. 수학 테스트나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퍼센트가 생긴 거야,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 자연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소수보다는. 알겠지? 그래서 100을 곱해서 우리가 뭘로? 퍼센트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반대로 퍼센트에서 뭘로 갈 때는 실제 수로 갈 때는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얘는 치료율이 얼마란 얘기야? 0. 뭐란 얘기야? 9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러한 약이 있습니다. 몇 명을 치료한다고요?
3명을 치료하겠다. 적어도 한 명이 뭐 한다고 얘들아? 치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3명을 치료하는데 잘 생각해봐. 3명을 치료하는데 한 명이 치료되든 2명이 치료되든 3명이 치료가 되든 그거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한 명 치료될 확률도 구하고 2명도 구하고 3명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편하다고? 전체에서 아무도 치료되지 않는 거를 구해서 그거를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자 A, B, C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아까 동전 3개짜리 해준 거와 똑같아. 생각을 해봐. 치료가 되거나 치료가 되지 않거나 그거잖아. 네. 동전이 앞면이거나 뒷면이 그거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세요. 좀 빨리 갈게요. 한번 했으니까. 모두 다 치료가 된다. 얘는 치료가 뭐 하는 거야? 3명이 다 된 거야. 알겠지? 2명만 치료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몇 명? 2명. 알겠어? 한 명 치료되는 경우는 치료되고 땡땡 되고 땡땡 이렇게 몇 명? 1명. 그 다음에 안 되고 얘는 몇 명? 빵명 이렇게 되는 거야.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8가지가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1에서 모두 안 되는 경우를 빼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7가지의 경우를 모두 구해서 더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전체에서 그렇지 않는 거 하나를 구해서 빼는 게 훨씬 더 뭐하다고? 편리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적어도 1명이 치료되는 거니까 적어도 1명, 적어도 2명, 적어도 3명 되는 걸 이만큼을 다 구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1에서 모두 다 안 되는 경우를 뭐 하자? 빼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에서 빼자. 첫 번째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C도 다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치료되는 게 10분의 9잖아. 네. 그럼 안 되는 거는 뭐가 되겠니? 10분의 1이겠지 당연히.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빼기 10 얼마가 됩니까? 1000이죠. 분의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 찾는 답은 뭐가 되는 건 1000분의 은하철도 99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오랜만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우리가 풀 때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늘 그 수업이 잘 이해되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다 동전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면 훨씬 문제가 편하고 쉽게 느껴집니다. 치료가 되고 안 되고 딱 2가지밖에 안 나올 때. 가위바위보는 어떻습니까? 이기고 지고 비기고 이런 건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딱 2가지밖에 안 나와. 이기든지 지든지. 알겠어? 가든지 안 가든지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알겠어? 그런 것들은 다 동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A, B, C가 치료가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셋 다 된다, 2명이 된다, 1명이 된다 이렇게 8가지가 있는 거야. 동전 개념으로 첫 번째 애가 된다 안 된다 2가지. 두 번째 애가 된다 안 된다 2가지. 얘가 된다 안 된다 2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8가지의 모든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65번 갑시다. 얼마 안 남았네요. 화이팅!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몇 개? 검은 구슬 몇 개? 합쳐서 몇 개? 아 힘들어. 자, A 몇 개라고? 5개. 자, B 흰 구슬 몇 개? 검은 구슬 몇 개? 합쳐서 몇 개? 오케이. A, B 2개에서 각각 구슬 몇 개씩 꺼낸다고? 2구슬이 색깔이 서로 뭐 하다고? 자, 색깔이 서로 다르려면 일단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봐. 어떻게 해야 다르지?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자, A 주머니 얘들아 B 주머니가 있어.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알겠지? 그럼 B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검정. 오케이. 리스크. 자, A에서 뭐가 나와? 껌이 나와. 그러면은 B에서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흰 나오면 되겠지.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 있을까 없을까? 다른 경우 없겠지.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얘들아 구슬이 한 3가지가 되잖아. 훨씬 더 복잡해져. 구슬이 4가지가 되잖아. 훨씬 더 복잡해져. 그냥 한번 진짜 그냥 과학처럼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선생님 근데 저 두 가지 응.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는 게 서로 다를 확률이 그런 거예요? 이제 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러한 상황. 자, A가 흰 거 몇 분의 몇? A가 흰 거 5분의 2. 오케이? 네. B는 뭐가 나와야 돼? 검은 거 나와야 되겠지? 네. B 검은 거는 5분의 얼마? 한글 읽을 수 있죠? 자, 5분의 1. 25분의 2. 됐어? 네. 자, A 검색. 5분의 3. B 흰색. 5분의 4. 25분의 뭐가 되겠어? 12가 되겠네. 됐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뭐 해야 돼? 더해야 되겠죠? 자, 그럼 25분의 뭐가 되겠어?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0번. 자, 봐.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대. 알겠어? 문제 잘 봐. 좀 더 복잡해졌어. 복잡해졌어, 얘들아. 자, 빨간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가 있다고. 알겠어? 네. 근데 한 개를 꺼내 색을 확인하고 확인했어? 다시 주머니에 넣은 후 한 개 구슬을 뭐 한다고 얘들아? 주머니에 넣는다 안 넣는다? 넣는다 했잖아. 넣는다. 집중 안 해? 2개가 모두 뭐가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어? 집어넣는 거는 똑같은 거를 2번 곱하는 거야. 네. 둘 다 빨간색이니까. 맞아? 네. 밥 맛있게 먹었어? 그래. 자, 결론적으로 답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들아, 구슬 모두 몇 개이니? 9개. 9개 있지? 그럼 9분의. 자, 빨간 구슬 뭡니까? 5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자,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몇 개가 됩니까? 9개, 그치? 네. 자,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81분의 뭐가 되는 거야? 25. 자, 이 문제 선생님 조금만 좀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볼게. 자, 똑같이 그렇게 했어. 알겠어? 네. 두 개 모두 빨간 구슬이 아니고 2개 모두 같은 구슬이 나올 경우를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이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색깔이 같다는 거예요? 색깔이. 뭐가 같을까? 아니, 구슬의 꾸? 구슬 꾸가 뭐예요? 자, 네모이크에 나오면 맞나?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빨간 구슬을 이렇게 구했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자, 들어. 구했지? 그러니까, 두 색깔이 같다라는 거는 빨간색으로 같을 수도 있고, 또 뭘로 같을 수도 있어? 그렇지,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좀 더 복잡해져, 점점.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빨간색을 정해줬기 때문에, 9분의 5 곱하기 9분의 5 하면 되잖아. 네. 맞니? 네. 근데 뭐라 그랬어? 2개 모두 같은 색깔의 구슬이 나온다라고 하면, 둘 다 빨간 구슬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노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빨간 구슬은 아무도 이런 식으로 구하시고, 노란 구슬은 9분의 4, 9분의 3, 9분의 2, 81분의 16이 되겠지. 그럼 81분의 25에서 81분의 16을 또 더해야 되니까, 시험장에 나온 81분의 41이 우리가 찾는 답이 돼. 또는 문제 어떻게 낼 수 있냐? 꺼낼 때 각각 다른 구슬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는 빨간색이면 두 번째는 노란색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노란색이 되면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고, 빨간색이 돼야 되고, 또 여기서 만약에 한 개를 넣지 않아 빼고 나서도 또 낼 수가 있고, 또 뭐 할 수 있냐? 구슬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빨간 구슬이면은 빨간 색깔 구슬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황은 뭐 할 수 있다고? 달라질 수 있어. 자. 1077번 한번 보세요.
잘 봐. 1077번. 자, 흰 구슬 3개와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내고 꺼낸 구슬과 색이 다른 구슬 하나를 넣은 후 다시 한 개의 구슬을 꺼낸다고 하자. 이때 두 번째 꺼낸 구슬이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거 점점 어려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나오게끔 잘 정리를 해야 돼. 자, 문제 보면 이런 얘기야. 흰 구슬이 3개고 검은 구슬이 4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를 일단 뭐 하겠어? 얘들아 꺼낸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꺼낸 색깔과 무슨 색깔을 넣는다고 얘들아? 다른 색깔 구슬 넣는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우리는 자 계획을 세워보자. 첫 번째, 내가 처음에 뭘 꺼냈어? 흰 구슬을 꺼냈어. 알겠지? 흰 구슬을 꺼내면 그럼 어떤 색깔 구슬을 넣는 거야? 검은 구슬을 넣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안에 주머니 안에 구슬 개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냐면 얘들아 처음 꺼낸 흰 구슬은 다시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여기 다시 안 넣는다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흰 구슬을 꺼냈으면 두 번째 꺼낼 때 상황은 어떻게 바뀌냐? 흰 구슬은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가 되겠지. 검은 구슬은 몇 개가 되겠어? 5개가 되겠지. 다른 색깔 구슬을 하나를 뭐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색깔 구슬을 하나 다시 넣는다고 했으니까. 맞아? 네. 이해돼? 네. 그러고 꺼내겠다 그랬지? 그 맞아? 그러고 꺼낼 때 뭘 꺼내야 돼 얘들아? 두 번째 꺼낸 게 검은 구슬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러고 나서 뭐 꺼내? 검은 구슬을 꺼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뭐 꺼냈냐? 검은 구슬을 꺼냈어. 그러면 자, 이 주머니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흰 구슬은 여전히 몇 개가 되겠니? 3개가 되겠지. 아니, 자, 흰 구슬은 3개인데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 4개가 되겠죠? 검은 구슬은 원래 4개였는데 하나 뺐잖아. 그치? 그거 안 집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됐겠죠. 그 상태에서 뭘 꺼내는 거야? 검은 구슬을 꺼낼 확률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 고등학교 가면 이게 기본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각각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더하면 된다. 봅시다. 자, 얘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은 바로 뭐가 될까, 얘들아? 7분의 3이 되겠죠. 자, 꺼낸 흰 구슬은 내가 집어넣지 않았지만 새로운 검은 구슬을 집어넣어서 전체는 다시 몇 개가 됐어? 7개가 됐지. 그럼 7개 중에 검은 구슬 꺼내는 건 7분의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그럼 얘는 49분의 뭐가 된다? 15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검은 구슬을 꺼내는 확률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잖아. 구슬이. 다시 7분의 검은 구슬은 뭐가 되겠어? 7분의 뭐가 됩니까? 10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9분의 찾는 답은 뭐가 돼? 두 가지를 더한 49분의 2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수업을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